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이기크루 김준영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3분기 테슬라 실적 발표가 되면서 이제 테슬라가 시간 외에서 주가 한 12% 정도 상승하는 굉장히 기염을 토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먼저 이번에 3분기 실적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실적 발표 전에 이제 차량 인도량은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중요했던 것은 수익성과 가이던스였습니다. 즉 EPS 그리고 영업 마진, 마지막으로 이제 가이던스, 특히 4분기 차량과 이제 25년도에 차량을 몇 대를 팔지를 좀 말하는 게 중요했는데 문제는 이제 테슬라에게는 일종의 징크스처럼 실적 발표 이전에는 주가가 잘 상승하다가 주요 이벤트마다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지난 2분기에도 실적 발표 주가가 12% 하락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놀랍게도 이제 주가가 잘 상승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하루였는데요. 최근 4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예상치를 미스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걱정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실제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정말로 EPS와 영업마진이 모두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보시면 이제 EPS 같은 경우는 0.72달러를 발표를 했는데 이는 예상시 0.59달러를 거의 20% 넘게 상회하는 모습이었고 영업마진도 10.8%를 제시하면서 기존의 예상치였던 8%보다 30%가 넘는 이런 증가를 보였습니다. 특히 영업마진 같은 경우 최근 2022년도를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한번 좀 크게 상승하며 시장은 이제 이번 영업마진 증가에 대해서 크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렇게 왜 그러면 영업마진 상승했는지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볼륨 레버리지라고 해서 그냥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파는, 즉 같은 제조 공장에서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팔면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일종의 규모의 경제와 같은 효과를 누린다라고 이제 테슬라는 이렇게 볼륨 레버리지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였는데요. 3분기에 생산량 9%가 증가했고 인도량도 6%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인도량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모습이었지만 인도량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뿐만 아니라 지금 24년 1분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매 분기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테슬라의 판매 자체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고요. 특히 이번에 테슬라는 모델 3와 사이버 트럭 모두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이런 볼륨 레버리지를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유럽에서 이제 왼쪽에 있는 표는 현재 이제 유럽에 있는 차량 판매인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표는 이제 글로벌 지역별로 이제 차량 현재 테슬라가 마켓쉐어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얼마나 증가시켜 왔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중국에서 얼마나 전기차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중국이 얼마나 비중이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9월 한 달간 차량을 가장 많이 팔았다고 전하면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고, 또 최근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해서 계속 전기차와 그다음 하이브리드 차량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전기차 부문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테슬라는 이제 중국 상하이에 공장이 있는데 9월에 100만 번째 차량을 수출했고 10월에 300만 번째 차량을 생산했다 하면서 이제 상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한 원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더 높은 수익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제 비용 감소인데요. 차량당 매출 원가가 하락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차량 한 대당 35,100달러 정도로 역대 최저 수준의 비용을 지금 차량 한 대당 매출 원가를 보였다라고 했는데 그 원인으로는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자신들의 어떤 운영 비용을 감소해내는 능력, 뭐 소프트웨어나 AI 등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이제 운영 비용을 감소시켜 왔던 모습인데 원자재 가격 하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리튬이 있겠습니다. 리튬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며 이제 전기차에서는 이 배터리 때문에라도 리튬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리튬이 크게 하락하면서 향후 이제 비용이 좀 감소한 모습이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는 공장의 이런 차량당 상품 원가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보이면서 굉장히 높은 비용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수익성이 높게 나왔던 이유로는 이제 고부가 가치 차량 판매가 좀 증가했다는 점인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사이버 트럭의 판매가 좀 증가했습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최저 가격이 이제 6만 달러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테슬라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제 실적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인데 3분기 미국에서 판매 비중이 3위였고 1위와 2위는 각각
이제 모델 Y와 모델 3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위까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올라왔고 또 올해 처음으로 이제 매출이 총마진이 플러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이렇게 좀 비싼 차량에서 이제 매출이 총마진이 플러스가 나다 보니까 더 크게 이제 수익성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이후로는 이제 FSD 판매가 증가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판매하면서 함께 이제 이런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이라고 해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차량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자유롭진 않지만 이제 주차장에서 자율주행처럼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이런 FSD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판매가 좀 증가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FSD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런 소프트웨어 판매 수익 증가로 인한 실적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 중요했던 점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자체가 이미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데 거기에다가 사이버 트럭을 많이 팔수록 이 FSD의 판매도 실적도 잘 잡히게 되면서 더욱더 수익성이 강화된다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의 수익성이 증가했는데요. 사실 에너지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이제 주요 비즈니스였지만 이번 분기에 전반적인 제조 판매 자체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반대로 수익성은 위와 같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바로 이 마진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3분기에는 30.5%의 총 마진을 달성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메가팩의 물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증가했고 또한 앞으로도 이익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이제 25년 1분기에 상하이에서 이제 메가팩토리의 출하를 시작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이제 주가 이익의 어떤 성장을 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탄소 배출권과 그다음 기타 서비스의 수입이 증가했다는 소식인데요. 예전에 테슬라가 처음으로 이제 흑자를 보았을 때도 이렇게 차량 판매가 아닌 탄소 배출권 판매로 이제 흑자를 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탄소 배출권의 수익이 7억 3,900만 달러나 나오면서 이제 역대 탄소 배출권 기준으로는 2위에 랭크되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이제 GAAP 기준으로도 이미 높은 이익을 받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이 없었어도 충분히 이제 높은 마진의 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참고로 이제 역대 2위 수익이 이번이었지만 역대 1위 수익은 이제 지난 분기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제 기타 서비스 수입이라는 것이 또 크게 증가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런 스테이션, 그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있고요. 그 외에도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파는 이런 차량에 붙이는 파츠들에 대한 수익도 있는데 이런 서비스 산업 전체가 연간 기준 90% 성장했고 이제 그 중에서도 슈퍼차저는 20% 성장하면서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이유로 이제 테슬라에게 있어서 이런 수익성의 증가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한번 그럼 가이던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이던스는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구체적인 차량 판매를 몇 대를 팔겠다는 가이던스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24년에 전년 대비 판매량이 좀 증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약간 24년 4분기의 차량 판매를 일부 추측해 볼 수 있는 발언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25년도에 또 최대 300만 대 가까이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25년도에 이런 판매 가이던스가 200만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보다 훨씬 더 높은 이제 생산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럼 잘 팔릴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보다 더 높은 판매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함에 따라서 그 다음 이제 차량 공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차량 공유 같은 경우는 이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텍사스에서 우선적으로 할 것이라고 이제 25년도에 발표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수익원이자 이제 새로운 가치인 이제 차량 공유가 시작됨과 함께 시장에서는 또다시 한번 좀 환호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에너지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ESS 같은 경우 전년 대비 2배 증가, 그 다음에 AI를 통해서 더더욱 나은 이제 비용과 이익을 가속화하겠다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차 판매와 관련돼서 가이던스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신차 판매의 경우 현재 이제 새로운 모델 관련해서 3가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25년도 상반기에는 더 저렴한 모델을 출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지난 로보택시 행사 때 사실 모델 2라는 이제 좀 가장 저렴한 모델에 대한 공개도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실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제 가장 저렴한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모델 2를 좀 예상하게 만드는 이 모델을 좀 발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시 좋게 보는 모습을 보였고 테슬라에서 또
가장 고성능 슈퍼카라고도 할 수 있는 로드스터에 대해서 이제 곧 디자인 마무리가 될 것이다. 현재 이제 디자인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단계에 있는데, 이게 다 만들어지게 되면 이 테슬라 로드스터는 단순히 케이크 위에 있는 체리가 아니라 케이크 위에 있는 장식 위에 있는 체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탑 오브 탑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로보택시 때 공개했던 이 사이버캡 같은 경우는 26년에 그냥 단순히 우리는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량 생산을 할 것이고 최소한 200만 대 이상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면서 이 신차와 관련된 가이던스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가에서도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기술과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말했던 이런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총 마진이 가장 중요한 지표였는데 있고, 또 이거 굉장히 잘 나오게 되었으며, 또한 향후 몇 년간 AI랑 이런 FSD 전환을 보여주는 게 중요했는데 이번에 그것을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은 환호할 것이다 라며 긍정적인 발언을 하였고요. 이제 베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의견을 매수 그리고 목표가 $280를 제시하면서 조금 더 현재 이번에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25년도 이제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번 저가 모델 부분이었는데요. 25년 상반기 저가 모델이 잘 만들어져서 내년 4분기쯤에는 한 25,000대 정도 판매될 것 같다라며 이렇게 목표가를 올리게 된 계기를 제시하였고요. 이제 그 다음 월가의 소식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트루이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4분기 인도량이 합의 추정치를 상회할 것이다라며 이번에 말 그대로 24년도에 조금 작년보다 좋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 자체는 이번에 한 마지막 3개월 동안 51만 5천 대의 차량이 판매될 것임을 암시하는 건데, 이는 시장의 예상치가 한 49만 대 정도였기 때문에 이를 2.5만 대나 넘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판매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긍정적인 발언을 하였고요. 또 RBC 캐피탈 마켓 같은 경우도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가를 236에서 249로 상향하며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다만 이번 조금 실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회의적인 모습을 보낸 IB들도 있었는데, 이제 CFRA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번 실적 말고도 그 전에 4회 연속으로 실적에 좀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로보택시 행사 자체도 시장에 의문만을 남겼을 뿐 무언가 답을 주진 않았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가 받고 있는 이 가치는 공정한 가치이다. 그래서 자신은 투자 의견을 중립을 내리고 목표가도 크게 올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프리스 역시도 현재 투자 의견 중립과 목표가 $195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제프리스와 CFRA 모두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잘 나왔고 특히 그중에서 수익성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잘 나왔는지, 그리고 가이던스는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월가 의견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